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자 의원님 근데요 이재명 대표 네.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요거 관련해 가지고 내일 모레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조사받기로 했다는데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표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네. 검찰 조율 과정에서 이제 평일 결정이 된 거거든요.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재명 대표 출석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앞에 나오셨던 분이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대장동 문제를 앞두고 또 어제 백현동 건으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네, 4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인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일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횟수만 수백 번이 넘습니다. 뭐 많이 했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하여튼 수백 번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성남시청에 있는 서류보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는 서류가 더 많다. 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예. 이 검찰이 이렇게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다 보니 예. 처음에는 뭐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들이 당내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 검찰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훨씬 좀 더 높아졌고요. 예. 네, 좀 의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결연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방금 전에 백현동 이제 압수수색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쨌든 영장에 보니까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하고 정신장 전 실장이 기재가 돼 있다는 거로 보면 그러면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 사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를 검찰 지금 입장에서는 피의자로 입건해서 또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네. 이게 달라진 게 없고요. 네.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네. 몇 달에 걸쳐서 샅샅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요. 네.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었어요. 네. 네. 감사원에서 몇 달 동안 이 문제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떠느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연루된 혐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재해죠. 이번 최재 감사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나온 게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소식 여쭤보기가 죄송하긴 한데 이게 뉴스에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뉴스에 네. 보도가 되니까 이제 대장동 백현동이 끝이 아니고 좀 종류는 다르지만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관련된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거 금고직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주말에. 네. 수행비서 어제 들어왔고요. 네. 수행비서 차명 휴대전화 6개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거를 아마 검찰이 또 강도 높게 조사를 하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상황 지금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뭔가 첩보 네. 시리즈처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건 기업인 아닙니까? 자신의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네. 당시 2019년이면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북한이 마치 무슨 엘도라도 같이 네. 곧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때 인식되어졌던 시기입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네. 지금 저 800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단지 김성태라는 분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술자리에서 전화 한두 번 바꿔준 사이다. 그것도 어렴풋한 기억에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위해서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 그리고 또 하나 김만배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기자 아니었습니까? 예. 기자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 한 번 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천화동인 1호 428억 원을 준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돈을 뭐 이 정도 돈이었어요. 예. 이 정도 돈을 쓰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예. 예, 자신이 받을 이익 예. 그리고 자신이 줄 이익 이걸 이야기를 한 뒤에 돈을 씁니다. 아, 근데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시장과 그냥 만난 전화 적이 없다. 한 그것도 술자리에서 남에게 남이 건네준 전화 한두 번 했다. 뭐 횟수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런 관계인데 하여튼 만나본 적은 또 없는 관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뭐 많았다는 보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인데 특히 김성태 씨는 사채업자에서 여기까지 커온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철저하고 지독하게 돈에 대해서 해온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술자리에서 전화 한 통화 한 사이를 가지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사람을 위해 쓴다? 그게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지금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쌍방울 처음에는 뭐라고 해서 혐의였죠? 변호사비 대납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20억짜리. 했죠.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 아마 지금 검색을 해보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수백 건 수천 건의 기사가 나갔을 겁니다. 네. 지금 그 얘기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지금은 방북 비용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이게 히토류와 관련돼서 뭔가 대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네. 이제는 히토류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혐의가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저는 이게 마치 이제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고 있는 건데 네. 사막에서 우물을 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추공을 꽂아놨다가 물이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시추공을 꽂고 계속 사막에서 옮겨가면서 시추공을 꽂고 있는 네. 그런 검찰의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저야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거니까 언론 보도 네.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지사 통해서 뭐 경기도에 뭐 예를 들면 어떤 특혜를 받을 거를 뭐 기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통화할 때 방북 비용 대준 거를 이재명 지사 알고 고맙다고 했다. 뭐 이런 짓을 했다는 그게 거고. 다 그래서 뭐 네, 그게 제3자 다- 뇌물 얘기도 나오고 네, 직접 그게 뇌물 얘기 다 나오던데. 김성태 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죠. 네.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근거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네. 이제 뭐 그게 뭐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증거로서 현출이 네. 되면 네. 그때 한번 판단을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보죠.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역시 뭐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대정부 질문이 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장외 집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에서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좀 마련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네, 일단 그 김건희 특검을 요구를 내걸고 지금 국회 로텐더 홀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하고 왔는데요. 그 철야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이 오늘 아침자로 보니까 90명 가까이 돼요. 예. 과반이 넘는 우리 당내 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가 좀 막혀 있으니 예. 본회의로 그냥 바로 이 특검을 예. 넘기는 패스트 트랙 예. 이걸 지금 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거. 네. 예. 뭐 이제 좀 걸리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심의 한 60% 정도가 예.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민 탄핵안보다 한 10% 정도 더 높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동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도 결국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직권상정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네. 있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의 요구가 60%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월 10일이면 권오수 등 네. 이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선고가 나오면 또 한 번 다시 어떤 국면의 전환이 네.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뭐 남일이란 네. 모르겠는데 아내에 대한 일인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가져올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검사 출신이시니 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더 환영하리라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혹시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손해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판단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유불리를 떠나서요. 네. 이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저 사실은 김의겸 의원님과는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네. 네, 뭐 제가 악연이라고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보니까 야당 대표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맞불 놓는 거로 추진하는 건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 네. 맞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네, 맞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일단 팩트가 틀렸습니다. 네. 네. 이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예. 이미 지난해 9월에 저희들이 이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게 2020년 2월에 경찰 수사 보고서, 내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3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요. 특히 지난 대선 때는 네. 이재명 대표가 아직 후보가 되기 전부터였어요. 저희들이 계속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가 잘못된 거고 네. 맞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팩트와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장관하고 김의겸 의원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 청담동 이 술자리 의혹 요 문제인데 이게 어제가 아니군요. 대정부질문 첫날에 한동훈 장관이 유튜브 더 탐사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로 돈벌이했다. 그러니까 유튜브 더 탐사는 저 슈퍼챗 많이 받은 거고 네. 조회수 올린 거고 의원님은 후원금 꽉 채웠다. 뭐 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도 예. 좋아요. 한동훈 장관의 표현대로 가짜 뉴스고 예. 그걸로 돈벌이를 했다. 뭐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 네. 이것도 팩트가 틀립니다. 예. 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그 후원금 많이 채우긴 하셨군요. 네, 그러면. 후원금 채우긴 채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다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 예, 제가 청담동 의혹을 제기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시점이 네,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예.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시점이 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제기한 의혹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저에게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형사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 그 순서가 다르다는 점.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예. 이 표현도 참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네. 돈벌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남는 장사다. 이게 장사꾼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건데요. 이게 정치 후원금입니다. 정치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치 활동을 하라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있는 게 정치 후원금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돈은 다 정책 개발비라든지 제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거지. 뭐 그렇긴 1원 하죠. 한 푼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 네. 돈벌이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슨 거기에 말씀. 돈벌이 뭐 장사 남는 장사 이렇게 이게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요. 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고유한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좀 죄송한 질문 하나 해야 네. 될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법사위에서 처음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하실 때랑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지금이랑 좀 상황이 저는 달라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첼리스트하고 제보했던 사람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지금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그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 그 네. 첼리스트가 경찰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아. 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로 믿으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뭐 이건 최종적으로 아직 결과가 발표 나와야. 예, 예. 근데 아직도 저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도 예. 제가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단정짓고 질문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예.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이게 사실인지를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건 권리라기보다는요 국민들이 저에게 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라고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배지를 떼야죠. 네. 근데 좀 일각에서는 이런 좀 아쉬움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께서 원래는 한겨레 신문 계실 때 워낙 또 유명한 언론인이셨고 제 기억에는 미르재단 대특종도 하셨던 기자시고 그래서 워낙 팩트 체크에 강점이 있으시고 경력 있으신 분이니 의혹이 들어왔을 때 사실관계를 조금은 체크를 해보고 제기했으면 해봤습니다.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분들도 많던데. 네. 나름대로 체크를 다 해봤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 좀 기자 입장으로 보면 기자가 이리저리 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막혔어요. 그러면 의혹의 당사자에게 직접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어보는 것. 저는 그 순서대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많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대정부 질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뭐 민주당이 야당일 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 정책 질문 안 하고 이제 정치 공방하는 일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뭐 네.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유독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하면 야당 의원들의 좀 일정 정책과 상관없는 공세랄까? 이번에도 첫날 보니까 뭐 아주까리 기름 쓰시냐? 왕세자가 한동훈이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대정부 질문의 취지와 좀 어긋나는 질의들이 좀 나오던데 이 현상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국회에서 뭐 거친 표현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네.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선거 끝난 지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주로 했던 게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여기에 모든 게 다 여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게 1년이 다 돼가요. 문재인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검찰 수사에 뭐 어느 정도나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또 그런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칼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칼이 들어오니 혀로라도 막아야겠다. 혓바닥으로라도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표현의 문제인데 이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예. 쓰는 표현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뭐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에게 뭐라고 했죠? 직업적인 음모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역 토착 비리 이렇게 범죄자로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질문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의 도어 스태핑 수준에서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한 경우를 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2조 조선 500년 동안에서도 법무부 장관은 아마 형조판서쯤 될 텐데 조선시대 500년 형조판서도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맞불의 성격이 있다는 어찌 보면 취지군요. 방어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 주제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이상민 장관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는데 가결될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네, 가결될 저는- 걸 보시겠죠? 네.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며칠 전에 의총했을 때 좀 시기상조론 아닌가라고 하는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네. 주말 동안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뭐 압도적인 표차로 네. 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 의원들의 예.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그럼 헌재로 가잖아요. 오늘 가결되면. 네,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법적 일각에서는 야 이거 헌재 가면은 인용 파면 결정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건데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기각됐을 때 역풍 이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역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네, 뭐 물론 그렇죠. 재판이니까. 그리고 이건 그렇게 미리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159명의 젊은이가 이 참사를 당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그 뻔뻔함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월 5일로 10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0일 넘게 야당으로서는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효기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